명태균 또 피고인 김건희 등에 대해서 줄줄이 무죄가 나온 부분, 물론 일부 유죄가 있긴 있었지만 그 부분을 유 작가께서는 이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해합니다. 예. 다른 분들도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해 못합니다. 아까 물론 이제 예방주사 맞춰주시는 방식으로 저는 계속 유 작가님께서 말씀 주시고 계시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재판부의 어떤 독립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판결 결과를 보고 아마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나도 그래도 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 그래도 돼? 예. 라고 얘기할 것이냐. 여기에서 저는 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은.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상식의 핵심적인 어떤 기준이라고 이제 보고요. 이거를 가지고 수사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 수사가 엉터리였고 기소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예. 재판부로서는 이런 모호한 상황에서는 유죄 심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예. 이거에 열어놓지만. 그러면 여러 가지 양쪽이 다 주장에 의해서 예. 재판장의 입장에서 그러면 정말 이게 의심스럽다. 이게 특검이 수사가 덜 됐건 아니면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건 어찌 됐든 이건 조금 좀 의심스럽다 하면 그때는 피고인 편을 든다라는 일종의 법원이죠. 예, 대원칙이죠. 예. 거기에는 동의를 저는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 판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예, 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배제한 증거라든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라든가 해석하는 방식이 예. 저는 그다지 일관됐고 납득 가능한 형태가 아니었다라고 보거든요. 예. 제 논점은 그런 기준을 그러니까 명태균 씨나 김건희 씨에게 적용했던 그 엄격한 형사재판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형사법정은 국가 대 시민 개인이잖아요. 예. 민사하고 달라가지고 형사사건은 국가를 대신해서 예. 그러니까 형사재판이라는 건 응징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나서서 이 사람에게 벌 주라고 판사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볼 때 국가 권력 한 시민이에요.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예. 둘이 대등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보면 예전에 근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정치자금을 제공한 일시를 특정 못했어요. 몇 월 며칠 초경 이런 공소 사실로 유죄 선고를 했어요. 예. 그 세상에 어떻게 그런 선고가 있습니까?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러면 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에게 적용했던 형사재판의 근본 원칙을 모든 피고인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예. 국가 대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수사의 방식까지 가동해서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하고 기소했는데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불만은 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해 주느냐 그거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에서 무죄가 났는데 예. 사실 제가 보면은 과연 만약에 진짜 이 말단 공무원이 돈 받았을 때도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나 야나 가리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다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 것이 예. 하나하나 사건을 놓고 보면은 명태균 씨가 유죄가 돼야 된다, 이 김건희 씨의 이 사건이 유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시비를 걸진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왜 국가가 형벌을 가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민들한테 좀 안심을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예.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죄 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지금 김건희 씨를 둘러싼 사건이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런 어떤 그 법 감정에 완전 정면으로 반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특정 판사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법조가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라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존재하려면 그 공동체, 그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 3,200여 명의 법관들이 자기의 법정에서 왕처럼 귀족처럼 판결하는 그런 3,200개의 법정이 있을 뿐이지
어떤 형사법의 원칙 또는 헌법의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때로 오류가 난다 하더라도 시정해 가면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사법부라는 것은 존재를 느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건 약간 또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요? 약간 아니, 그리고 저기 저 재판부의 지금- 독립 때문에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법부가 정말로 진짜 이게 그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싹 바꿔야 된다고 할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우리 사법부가 문제가 있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사건에서 국민들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동의를 하는데 예.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200개 나라 중에서 우리 사법부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여러 가지 수준하고 도저히 안 맞을 정도로 진짜 한국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저도 안 하고 외국에서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갑자기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우리 생각이. 금태섭 변호사님은 그 법조 3년의 한 바퀴에 계셔가지고 좀 덜 느끼실 동업자라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동업자라서. 예. 우리 힘없는 사람들은 얄짤 없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또 이게 아무리 끌어다 놔도 이제 일로 가고 있긴 한데 예, 예. 보정이라는 책임이 이제 나서잖아요. 개별적으로 다른 판단들을 하고 있다면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하는 게 보정인데 예. 이 보정을 할 만한 수단이 존재하느냐, 보정할 의지가 있느냐. 이 두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유 작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예. 제가 뭐 유 작가의 말씀을 해석해드릴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도 재판관 개인에게 맡겨 놓았을 때 재판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맥락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문영배 재판관도 나와서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법부라는 것의 속성을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가자라는 뜻으로 예. 해석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유 작가의 말씀을 해석해드리긴 처음입니다.